자, 여러분들 저번에 그 강의 올려준 거 다 보셨죠? 제가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우리가 그 순열과 조합에서 원순열이라는 거를 배웠고, 그 다음 이제 중복순열이라는 걸 배웠고, 순열,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가 1학년 때 기본적인 순열이라는 건 해요. 순열이라는 거. 그러니까 NPR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NPR.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그걸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거라면 이제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다른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순열을 갖다가 직순열,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의미에서 직순열이라는 의미를 좀 쓸게요. 직순열이라는 의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는 어떨 것이다. 중복해서 뽑아서 나열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죠. 뭐 원순열 같은 경우는 그냥 나열한다 n팩토리아를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것. 그러니까 보통 이제 n으로 나눠준다 뭐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 n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네, 같게 되는 거, 같게 되는 것이 생긴다 이거죠. 네, 그걸로 분포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 n-1 팩토리얼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계신 거고, 중복순열 n, 파이, r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쨌든 순열에서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우리가 개념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리로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또 그때 봤던 동영상 다시 한번 또 보신다면 어쨌든 원순열에 대한 개념, 중복순열 개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 설명 다 이해되셨을 거고, 저는 문제도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랑 엮어서 문제도 짧게는 3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핵심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원순열에서는 그 수능에서 다루는 출제 의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나 막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집 풀다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겨요.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이거는 우리가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4명을 원형으로 앉히겠다. 4명은 다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른 거고 원형으로 나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4명을 앉힐 건데, 거기에서 뭐 주석이랑 누구는 이웃해서 앉혀라 원형으로. 그런 게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게 한다,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죠. 뭐 빨강, 노초 뭐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이 4가지 색의 어떤 뭐 깃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깃발, 이렇게 깃발이 있었다, 4가지 색의, 그걸 원형으로 나열하겠다. 이랬을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다.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이런 문제를 낼 이유는 없겠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중복순열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해요. 사실 뭐 언급은 해드렸다시피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는 방법인데,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가 중복 조합 문제인지를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나오는 건데도 쉽게 못 풀어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 4가 있고 1, 2, 3, 4 이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봐라 이겁니다. 3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그럼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을 하는 거예요.
4개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4P3이고 여기서 저는 중복을 허락하겠다 이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내겠다 이거지.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다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올 수 있어요? 4가지. 1, 2, 3, 4 다 올 수 있고 그 다음 1, 2, 3, 4, 1, 2, 3, 4. 아 그래서 4가지 각각에 대해서 4가지 각각에 대해서 4가지 그래서 4의 세제곱이다. 예, 얘가 우리가 4파이 3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한다. 자, 우리가 중복조합 n파이 r이라고 했으면 r이라는 건 뭐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택하는 방법의 수야. 중복을 허락해서 택하는 방법의 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의 수잖아요. 그죠? 택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나열이죠. 나열. 네, 열이 있는 거죠. 나열. 나열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니까. 중복해서 택하기만 하면 중복 조합이죠. 중복해서 택한 다음에 그걸 나열하겠다.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한 다음에 나열해라. 아, 그래서 4파이 3.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실생활 문제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생활 문제로 갔을 때는 이제 대표적인 게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편지를 예를 들어서 A, B, C, D. 그 다음 우체통 1번, 2번, 3번 우체통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편지 4통이 있고 우체통 3개가 있어.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 그러면 누가 택하는 거냐라는 거지. 편지가 우체통을 택하는 거예요? 우체통이 편지를 택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하는 거죠. 편지가 우체통을 택하는 거잖아요. 택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n 파이 r이라는 거에다가 이걸 맞춰보라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택하는 게 편지가 택하는 거잖아. 우체통을. 근데 편지야 이게. 여기가 편지고 여기가 우체통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3파이 4 3의 4제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서 편지 우체통 그러면 4의 세제곱 나와버리겠지. 근데 잘 보면 편지 A가 나와서 우체통 3가지, 편지 B가 나와서 우체통 3가지, 그 다음에 C가 나와서 3가지, D가 나와서 3가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에는 조건이 붙어요. 반드시. 어떤 조건? 단 빈 우체통이 있을 수 있다. 예. 만약에 빈 우체통이 없다라는 거는 이 방식에서 빈 우체통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채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 우체통이 있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겠죠. 아니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사탕을 접시에 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탕이 접시를 택할 거야? 접시가 사탕을 택할 거야? 이걸 보셔야 된다. 사탕이 접시를 택해야 된다. 사탕이 택하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로 갈까? 이 생각 가져주라고. 사탕이 접시를 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뭐 사탕 여기도 A, B, C, D 여기 접시 1번, 2번, 3번 접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게 바로 그냥 3파이 4 이렇게 될 건데 중요한 건 이 접시는 서로 다른 접시여야 돼. 서로 다른 접시. 예. 그 다음 얘도 서로 다른 사탕이야. 다른 사탕. 예. 같은 접시에 담는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선배들이 배운 분할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할이라는 거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된 거기 때문에 절대 다루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사탕을 서로 다른 접시에 담는 방법, 중복조합.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 N, 뭐가 택할 거냐를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주시고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 N은 좀
무거운 거를 n으로 놔버리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람 같은 경우는 달라요. 네. 근데 사람은 가벼운 사람도 있고 무거운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 사람하고는. 그런데 여기 편지, 우체통, 사탕, 접시 어떤 물체들인 경우가 왔을 때 이렇게 둘 중에 무거운 쪽을 n으로 놔주면 돼. 이쪽이 n, 이쪽이 r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복 순열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수능 특강으로 진도를 나가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능 특강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1차시 요 강의 듣고 나면 이제 수능 특강 여러분들 문제를 풀게 돼 있죠? 네, 숙제예요. 14쪽까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과제를 내드렸고, 과제 확인란이 있죠. 우리 커뮤니티 보시면 선생님 공지사항 옆에 과제 확인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몇 반 누구 과제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올려놓으면 뭐 했는데 안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했어, 과제를 했어, 그런데 올려 선생님이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얼굴은 못 보지만 그래도 이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그래서 과제 확인 이렇게 꼭 해주시고, 제가 수능특강 강의 동영상 다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 않고 안 풀어드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원순열에서는 이 문제를 안 풀어드렸네요. 제가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를 보시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게 앉아야 된다. 자, 이것도 원칙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원칙. 근데 이것도 100%는 아니야. 뒤에 레벨 3 가면 또 달라져. 네. 그런데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웃한다 그러면 묶어. 예.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후배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후배열. 이웃한다 묶어서 생각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후배열 하겠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학생 2명이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여학생 2명은 꽁꽁 묶어. 그러니까 지금 몇 명으로 보이는 거냐면 남학생 1명, 2명, 3명에 여학생 1명으로 보이는 거야. 총 몇 명이 있어? 4명이 있는 거지. 그 4명을 원형으로 나열하겠다. 4 팩토리아를 4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여기에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남 1, 남 2, 남 3 이렇게 되고 묶여 있는 거. 그런데 이 묶여 있는 여학생을 이제 풀어주면 여1, 여2가 되든 여2, 여1이 되든 두 가지가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3팩토리알 6에다가 2를 곱해서 12가지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뭐 알다시피 선생님이 너무 쉬운 문제들은 제가 풀이를 안 해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보통 레벨 2, 레벨 3는 다 강의를 했으니까 그 강의를 보시면 될 건데 아무래도 좀 역겹겠죠? 그 화면은 선생님이 화장한 모습이니까 지금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예, 좀 나중에 놀리지 마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에서 문제는 다 풀어드렸는데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문제. 서로 다른 7개의 공을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남김없이 넣을 때 여기까지만 넣는다. 7개의 공이 있어. 서로 다른 7개의 공이 있고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가 있어. 일단 이렇게 서로 다른 나와 중복 순열 아니면 중복 순열이지. 다른 게 뭐 있어? 중복 조합 아니잖아. 일단 중복 순열 아니야? 의심은 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무조건 앞에 있는 게 N이고 뒤에 있는 게 R. 이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봤어. 공을 주머니에 담아? 편지를 우체통에 담는 거랑 같은 거잖아. 사탕을
사탕을 접시에 붓는 거랑 같은 거잖아. 이런 개념이잖아. 아, 그러면 얘가 무거운 거, 얘가 가벼운 거. 2 파이 7. 2의 7제곱. 128. 일단은 이렇게 올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빈 주머니가 없어야 돼. 여기까지는 빈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빈 주머니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주머니가 여기 A 주머니, B 주머니 있는데 공 7개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 그럼 빈 주머니 생겼네. 공 7개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 그럼 빈 주머니 생기잖아. 몇 가지 경우? 2가지. 그래서 128에서 빈 주머니가 생기는 2가지 경우를 빼주면 126가지가 정답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자, 유제 4번 제가 그 EBS에서 강의할 때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N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이 있어. 6명의 학생 서로 달라. 메뉴가 3가지가 있어. 서로 다른 3가지 메뉴가 있어. 네, 다 달라. 아, 중복순열. 일단 의심이지. 네. 그래서 한 가지씩 주문을 할 때 여기까지만 일단 가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6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3가지 메뉴를 선택하는 거야. 누가? 학생이 메뉴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누가 택하는 거야? 메뉴가 학생을 택하는 거야? 학생이 메뉴를 택하는 거야? 학생이 메뉴를 선택하는 거지. 학생이 메뉴를 선택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실생활적인 거잖아. 아니, 김밥이 지가 뭐라고 나를 선택해. 내가 분식점 갔더니 이 떡볶이가 나 맛있어 보이지 않니? 나를 좀 시켜주면 안 되겠니? 이러진 않는다 이거지. 김밥이 걸어다녀 막 라면. 물론 생각 같아서는 다 먹고 싶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학생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학생이 뭐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도 3가지. 이런 식으로 곱하기 3이 돼서 이거 3의 6제곱이 되는 거죠. 3의 6제곱이 얼마예요? 729가지가 되네요. 729. 이게 뭐란 얘기야? 3 파이 6이었다 이거죠. 잘 보면 이게 n이고 이게 r이잖아. 이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라는 거를 자꾸 강조해요. 100%라고 신뢰하지 말라는 이유가 떡볶이보다 학생이 무거운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니까. 어떤 물체들을 비교할 때는 써먹으라고.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상황을 좀 판단해 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택하는 거냐 이렇게 봐주시면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단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한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거를 여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적어도 한 명이 김밥을 주문한다의 여사건은 뭐가 되죠? 적어도 한 명이 김밥을 주문한다? 아무도 김밥 주문 안 한다. 김밥은 메뉴에 없어. 모두 김밥은 한 명도 주문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어떤 메뉴는 주문하지 않은 메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해야 된다? 그러면 김밥을 한 명도 주문하지 않은 경우를 빼버리면 어떤 누군가는 김밥을 주문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김밥을 빼고 주문한다고 생각해봐. 한 명이 왔어? 김밥 다 떨어진 거야. 떡볶이 라면만 먹어야 돼. 2가지 해서 2의 6제곱 88의 64. 그래서 이 729에서 64를 빼주면 바로 665가지라는 3번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이거 다 풀어드렸고요. 제가 레벨 1의 2번째 문제 이거 봅시다. 5등분 되어 있대요. 1등, 2등, 3등 한 번 더 다음 기회. 선생님은 맨날 이런 거 하면요. 맨날 다음 기회.
이런 운이 없는 것 같아요. 5분의 1이면 5번 던지면 한 번은 1등이 나와줘야 되잖아. 안 나와?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한 번 더와 다음 기회가 이웃하지 않도록 뭐라 그랬죠? 후배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일단 그럼 다음 기회에 너는 좀 기다려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한 번 더 몇 개? 네 가지를 그냥 원형으로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네 가지를 원형으로 나열하면 4팩토리아를 4로 나눠줄 거니까 3팩토리아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여기 있지만 1등, 뭐 2등, 그 다음 3등,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나온 거야. 원형으로 배열한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다음 기회를 넣을 건데 다음 기회가 여기 오면 돼야 안 돼요? 한 번 더 옆에 오면 안 되잖아. 한 번 더 옆에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오거나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 1등과 2등 사이에 오는 방법, 2등과 3등 사이에 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2를 곱해줘서 12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자, 너는 이웃하지 않으니까 후배야. 네 둘을 다 빼버릴 거야. 그러면 1등과 2등과 3등을 먼저 나열해 봅시다. 그러면 3팩토리아를 3으로 나눠줄 거니까 2팩토리아 두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등, 예를 들어서 2등, 3등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어? 이거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야. 1등과 3등 사이냐, 3등과 2등 사이냐, 2등과 1등 사이냐는 돌렸을 때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선택을 해서 한 번 더와 다음 기회를 나열한다는 건 바꿀 수도 있으니까 3P2잖아. 그럼 얘는 3 곱하기 2니까 6가지. 따라서 두 가지에 대해서 6가지, 12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네, 다양하게 볼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 1에 제가 안 풀어드린 문제가 7번입니다. 7번. 이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건데 5자리 중에 홀수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럼 5자리인데 홀수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맨 마지막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0이 왔어? 짝수. 2가 왔어? 짝수. 그러니까 무조건 1이 와야 된다. 그럼 요 앞에 있는 거를 보면 0, 1, 2, 2가 여기에 나열되는 거죠. 얘를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알인데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알. 그럼 12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근데 맨 앞에 0이 들어가 버린 거는 5자리 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0이 들어갔고 1, 2, 2가 여기에 나열되는 방법 3팩토리알, 2팩토리알로 나눠주면 3가지. 이 3가지는 5자리 수가 안 된다라는 거지. 0, 1, 2, 0, 2, 1, 2, 0, 2, 2, 1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2가지에서 3가지를 뺀 9가지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보시면 그 뒤에 있는 차시인데 나중에 그 들어보시면 전부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에서 제가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가급적 공지사항 좀 확인해 주세요. 공지사항.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라 라는 거를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제목만 보고 이러지 마시고 공지사항을 꼭 좀 읽어주시고 공지사항대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테스트를 하려고 강의를 올려가지고 오픈을 시켰더니 여러분들 미리 들은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를 제가 탈퇴시켜 봤는데 이 수강한 기록이 리셋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일날 수업들은 당일날 듣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수강 차시별로 해당 날짜에 여러분들이 꼭 수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1차시, 2차시에 보면 수업 중에 이제 강의 다 듣고 나시면 간단한 퀴즈가 있을 겁니다. 예. 만약에 이 퀴즈를 푸시는데 틀리면 양심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게시판에 양심적으로 고백하세요. 저 3문제씩을 달아놨거든요. 저 틀렸어요. 나중에 학교 만나면 저 1차시 퀴즈 틀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2차시에는 제가 그 2020학년도 기출, 평가원 기출 문제를 파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9문항이었습니다. 작년만. 그래서 이 문항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정답은 안 올려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정답표를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럴 때 공지사항에다가 제가 정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차시별 과제가 있다면 과제 확인란이 있어요. 과제 확인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름 한 번 더 체크해 본다라고 했죠. 사실 우리 8기 학생들이 217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교 오면 5반, 6반, 7반, 8반 수업을 들어가지 1반, 2반, 3반, 4반 수업은 못 들어가요. 예. 하지만 제가 8기 217명의 이름을 요번에 승인 신청하면서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 이름을 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좀 친해지려면 여기 과제하기라도 이름 한번 올리면 제가 여러분들 이름 불러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내용 수업을 잘 받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다 후기를 남기면 선생님이 댓글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전달 사항들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메시지 드리고 있으니까 그 메시지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우리 자율활동, 진로활동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조금의 어떤 누락되는 일 없이 우리 친구들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